그런데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전에 회동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오세훈 시장이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윤 전 총장 언급했던 화면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시 행사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만 이렇게 취재 열기가 뜨거운 경우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많은 취재진이 오셔서 이 예장자락 그리고 오당 선생님 기념관 서울시민 전체 다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같으세요. 정말 환영하고요.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꼽은 파리가 요 위에 있잖아요. 행보는 입당, 입은 밀당. 그러면 이준석 대표, 오세훈 시장 만난 행보는 입당과 거의 당장이라도 할 것 같은데 말로는 뭔가 윤 전 총장 측은 단순히 그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있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영입 관련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가장 격렬한 선거를 이겨서 이제 가장 또 큰 승리를 얻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승리의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 선배니까 일정 부분 조언을 구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아는 한 오세훈 시장도 다변이기 때문에 또 누가 더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말 못하고 예. 안 많은 사람 누구 네. 없습니까? 아니 근데 정치인들은 진짜 대부분 사람을 좋아하고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김영환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번에는 대통령이 꼭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이렇게 공개되는 사람들 말고 제가 아는 정치권 인사들을 비공개에도 또 꽤 만나요. 지금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공개든 비공개든 이런 정치권 인사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한테는 이런 자리가 양해를 구하는 자리가 필요했던 게 지금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정무보다는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와 있잖아요. 그리고 상징성이라는 게 저희도 한번 언급했지만 경제정책, 경제 어젠다 2021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어떤 경제정책의 상징성을 가진 사람을 영입할 때 이 이석준 전 실장이 그 서울비전 2030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오세훈 시장 쪽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이 서울비전 2030위원회 위원장을 아주 고심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영입을 한 거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고 누구를 하실까 아주 중요한 위원회였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흔쾌히 이제 캠프에 오는 걸 양해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일정 부분 도의상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는 자리가 뭐 서로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유익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야심이 있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매달려야 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이 만약에 대권에 야심 있는 분이라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싶어 하신 것과 별개로 우선 매달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언저리에 있는 좌장 역할을 하시는 분 중에 정무와 정책이 둘 다 되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십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등장을 해서 그의 국민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 따라 부르게 돼 있다. 당 전체가 따라올 수도 있어. 이현정 의원, 네. 이준석 대표의 말, 정치권에 있는 원로 중에 정무와 정책 둘 다 되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윤 전 총장이 매달려야 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의 정치 경험이 이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이제 시각이나 이런 거 볼 때 좀 정치 원로가 적극적으로 좀 견인을 해줘야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저는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아마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마 당 쪽으로 끌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런 구도가 될 텐데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당 이 대선 후보 경선을 2단계로 나눠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후보가 꽤 많습니다. 14명 정도 되는데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이번에 대변인 토론 배틀 하듯이 뭐 8강, 4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 지금 이제 버스가 출발한다고 그러는데 버스가 출발하면 이 버스가 직행인지 아니면 경유지를 거쳐서 가는 건지 아직 그게 불명확하거든요.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 한 이야기가 보면 직행은 아니다는 이야기 같아요.
뭔가 중간에 한번 경유지를 거친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면 그 경유지에 윤석열 총장이 가 있으면 태워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처음부터는 계속 직행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의 이야기를 보면 직행이 아닐 수가 있고 경유지를 거쳐갈 수도 있다는 또 비춰져요. 예전 말로 완행. 그렇죠. 예전에 완행같이. 이제 그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장외에서 중도층이나 이런 부분을 좀 끌어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왜냐 윤 총장이 지금 당에 들어가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대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 이게 진이 빠질 수가 있어요. 당내에서 너무 예선전에서 많은 비난과 이런 게 당내에서 문제가 돼버리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당내에서 진이 빠져버리면 본경선에 나갈 힘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도가 유지가 된다면 굳이 갈 필요 없다. 나중에 가도 상처가 덜 받고 갈 수가 있는데 이 조기에 당에 들어가 버리면 이 딴 주자들이 너무 공격을 많이 해서 이 진이 빠져버리고 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로 하는 방안 등등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이준석 대표도 지금 상황에서 너무 초반부터 윤석열 총장이 가입할 경우는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경유지에서 태워서 가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 교수님 그러면 좀 뭔가 중간에서 만나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좀 잘 모셔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얘기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11월에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면 된다. 이준석 대표의 지금 8월 버스 입당론과는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같이 별로 어그러지지 않게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금방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신 경유지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 말도 틀린 게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 말이 틀린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와 뭐 방식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간단한 것은 이준석 대표는 당을 이끌어가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치 출발료를 강조하는 게 일관된 원칙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당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 당내에 많은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출발한다. 그리고 출발할 때 많은 사람이 타고 같이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당 밖의 유력한 주자들한테 계속 구애를 하면서 모셔오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윤 전 총장이든 최재형 원장이든 야권의 정권 교체가 가능한 유력한 후보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컨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일찍이 특히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괜히 소모전으로 힘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지지율 유지만 된다면 당 밖에 있다가 마지막 그 서울시장 우리가 보궐선거 때 그 롤모델을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들 후보를 뽑고 그다음에 당 밖에 유력한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로 있다가 거기에서 또 금태섭 후보랑 단일화를 한 다음에 마지막 단일화를 또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두 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이 일각은 틀린 것 같지만 큰 방향과 방식에서는 결합의 지점이 많다고 봅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인사들 말고도 문재인 정권과 등을 돌린 옛 진보 인사들까지 두루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영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 간판에 그 이해방면집이라는 간판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야 여기 어느 치과 의사님인지 몰라도 굉장히 아주 감각 있으시다 그러고 이거 제가 나중에 대통령 되신 분이 있으면 드리려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할 때 전 세계를 돌면서 나라를 살리는 여기까지 생각에 참고라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10년이 지나서 조금 고문같이 되긴 했습니다만 쉬운 글이니까 시간 되시면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시죠. 선생님 오늘 아무래도 장관님께서 과거에 이재명 지사랑도 그거 관련하고는 좀 말씀하신 그런 얘기는 우리 안 했어요. 앞으로 그 행보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만난 김영환 전 의원입니다. 여기 김영환 전 의원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윤 전 총장이 만난 사람들을 달력에 넣어봤는데 오세훈, 원희룡, 권영세, 이준석, 안철수, 최재형, 김영환. 그런데 뭐 일관된 듯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최 교수님. 근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외연 확장에 치중하다가 윤 전 총장이 이도저도 아닌 스텝을 밟게 된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지율의 변화가 저는 이걸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현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도 있지만 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고 있는 분들의 지지도 일정 부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계속 갈 거냐 빠질 거냐 이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행보를 할 때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에 갈 거냐 8월에 갈 거냐 그 두 가지 문제도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이런 행보가 사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의 지지를 계속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 거냐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자강론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도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강론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국민의힘에 정말 눈에 띄는 후보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본다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당장 입당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편에서는 비판적 입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정체성이 뭐냐 이거 모호한 정체성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빠질 거다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지지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할 분이 생길 때까지는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모호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입장을 계속 견제할 거다.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은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여당의 공세 얘기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